안녕하십니까. 아는이스입니다. 요즘 데이트 폭력에 관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데이트 폭력 문제가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대 의대 살인사건,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데이트 폭력 예방 및 처벌을 위한 정책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데이트 폭력 정책에 대해 설명할 데이트 폭력 정책 전문가 김민서입니다.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김민서 전문가님, 종합 대책이 무엇이죠? 네, 정부는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범죄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추가로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현장에서 행위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통신 금지 등 잠정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데이트 폭력 범죄에서 적정 형량이 소모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 처리 기준 등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피해자의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사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은 어떤지 알아보고자 저희가 안양외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재를 진행하였습니다. 안윤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안양외국어고등학교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취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는 데이트 폭력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기존에는 형법으로만 데이트 폭력을 다룰 수밖에 없어서 한계가 있고 또 형법상 반의사 불벌 조항으로 인해 신고를 해도 2차 가해 우려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법 조항에 데이트 폭력 가해자와 피의자를 분리시키는 조항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친구는 데이트 폭력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속적인 폭력과 통제 상황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정신건강 문제가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또 사회적 고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구는 데이트 폭력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심리적 통제와 폭력은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에 있어서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타인과의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불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구는 데이트 폭력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피해자가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고 법적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용기 내서 신고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이 길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등교하는 학생들에게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는 데이트 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데이트 폭력을 당했을 때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과 또 주변 인식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통제와 압박을 가하면 피해자는 주변 가족이라던가 친구 같은 주변 대인관계에 있어서 단절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그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라는 인식 때문에 더욱더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고 또 이런 인식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혼자 견디려고만 해서 주변에서 받아야 될 도움을 또 못 받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전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구는 데이트 폭력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그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를 그 데이트 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끊게 된다면 피해자는 이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테고 이로 인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경제적인 생활에 불안감을 느껴서 오히려 가해자에게 좀 더 의존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트 폭력이 이제 경제적인 의존에 의해서 더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안양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 폭력에 관한 고등학생 인식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윤서 기자였습니다. 네, 안윤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학생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데이트 폭력은 대응 절차가 까다롭고 그 과정도 매우 복잡해서 사실상 처벌까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구하라 씨는 전 남자친구와의 긴 데이트 폭력 처벌 대응에서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 씨는 뷰티 프로그램에서 만나 좋은 관계를 이어갔으나 결별 요구 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최 씨는 구 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신고했으나 구 씨는 최 씨의 욕설과 폭언을 증거로 반박했습니다. 구 씨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최 씨의 리벤지 포르노 협박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이 올라왔고 2019년 8월 최 씨는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다음 사례로는 최 씨는 감락역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최 씨는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최 씨는 수능 만점으로 명문대 의대에 입학했던 평범한 학생이었으나 유급 후 사회 불만을 가지게 되어 계획 범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로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고 디지털 보조서로부터 최 씨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데이트 폭력 문제가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죠. 데이트 폭력 해결을 위해서는 허울뿐인 정책보다는 구체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